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각자의 몫이며 그에 따른 손익 또한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요동칩니다. 차트는 자주 흔들리고 커뮤니티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조정인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전조인가를 묻습니다. 감정은 급해지고 손은 조급해지지만 숫자와 구조를 차분히 읽어내면 다음 행동의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거창한 구호 대신 시장 지표와 가격 흐름, 그리고 성향별 대응법을 촘촘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입니다. 원화 기준 시세는 한때 높았던 구간을 크게 반납해 지금은 500원대 초반을 맴도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단기간 낙폭이 두드러져 연간 퍼포먼스로만 보면 하방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수조 원대에서 버티고 최근 24시간 거래 대금도 수백억 원 규모를 반복합니다. 유통량은 수십억 개 단위로 시장에 자리 잡았고 이 정도의 저변은 관심이 꺼졌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겁습니다. 다만 거래가 이어지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급 압력과 심리의 비대칭이 겹치면 거래는 활발해도 가격은 눌린 채 앞을 더듬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현금처럼 쓰이는 경로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와 매물 소화의 속도입니다.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월봉은 급격한 상승 이후 압축 조정을 거치는 전형을 그려왔습니다. 거대한 파동 뒤에는 흔히 체력 회복의 횡보가 뒤따르죠. 현재 월 차트의 핵심은 거래량의 점진적 축소와 긴 꼬리를 남긴 캔들의 반복입니다. 이는 매도 타이밍을 서두르지 않는 장기 자금과 저점에서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손바뀜이 동시에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장기 이동평균 하단 근접 구간에서 완만한 반등 시도를 반복한다는 점은 구조적 추세가 악화되었다기보다 재정렬 단계에 가깝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물론 이 구간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봉은 급락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닥 다지기와 테스트의 문턱에 더 가깝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이야기가 한층 구체화됩니다.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을 한 캔들로 축약하면 아래 꼬리가 긴 봉과 중립적 몸통이 교차하며 방향성 결정을 유보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추세 지표 중 ADX는 하락 흐름에 힘이 둔화되는 신호를 보낼 때가 많고 플러스 DITI의 간격도 예전만큼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내리기보다는 결정을 미루는 시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간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찍고 돌아오는 스윙도 잦아져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질 조건은 서서히 갖춰지지만 아직은 거래량의 뒷받침이 약합니다. 즉, 올라갈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을 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봉은 투자 심리의 맥박을 보여줍니다. 특정 구간에서 짧은 급등이 촉발되면 곧바로 이익 실현 매물이 덮치고 상단의 얇은 호가대가 쉽게 무너집니다. 21일선 부근에서는 방어가 시도되지만 종가로 확실히 지켜내지 못하면 재차 눌립니다. 거래량은 미약하게 유지되며 가격은 밀리는 소위 볼륨 다이버전스처럼 보이는 순간도 잦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는 과매도 하단 근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이는 저점 인식과 단기 반등 가능성을 동시에 뜻하지만 신호의 유효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빠르게 들어가 빠르게 나온다는 스캘프 전략이 유효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물입니다. 피를 이미 놓쳤다고 느낀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가볍게 체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적용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제 전략입니다. 우선 공격적 성향이라면 분할 접근을 기본으로 삼되 첫 진입은 500원대 초중반의 지지 테스트에 맞춰 소액으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 조정이 나오면 400원대 초반에서 두 번째, 드물게 과민 반응이 발생하면 3차까지 염두에 두되 각 구간 간거리와 총량을 미리 정해 과잉 매집을 막아야 합니다. 단기 목표는 최근 반등의 상단대 600원대 중후반에 두고 손절은 400원대 중반 하회 시 기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과 논쟁하지 않기입니다. 정해둔 규칙을 나중에 바꾸지 말고 실행 검토 개선의 피드백 루프를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보수적 성향이라면 추세 전환의 확인을 기다리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일봉 기준 61선을 명확히 돌파 안착하고 그 위에서 거래량이 평균을 웃도는 날이 두세 번 연속해서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손절은 돌파선 재이탈 종가 기준으로 단호하게, 목표가는 장기 박스 상단 근처로 넉넉하게 두고 시간과 감정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끔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추세 매매의 핵심은 좋은 움직임을 비싼 값에 사는 용기입니다.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확실하다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쪽에 표를 던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현실 적용이 뚜렷해 P보다 체감 속도가 더 빠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립적 관망자라면 지금은 학습과 기록의 시간으로 삼을 만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구간을 미리 표기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세요. 찰나의 변동폭이 클수록 즉흥적 매매는 손실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조건이 나를 불러줄 때만 움직이는 습관이 계절을 지킵니다. 뉴스 소문은 백색 소음일 때가 많습니다. 온오프램프의 확장, 실사용 앱의 증가, 파트너 네트워크의 신뢰도 같은 펀더멘털 지표는 느리지만 길게 가격을 이끕니다. 반대로 단기 차트의 급등, 급락은 선택지일 뿐 운명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외형 지표는 관심의 지속을, 월주봉은 재정렬 구간을, 일봉은 심리의 피로와 단기 반등의 씨앗들 말합니다. 상승의 재료는 저가 메리트와 축소된 변동성, 그리고 실사용 기대에서 나오고, 하락의 재료는 매물 소화 부족과 확실한 신호 부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승부를 걸기보다 작은 싸움에서 확률을 쌓는 편이 유리합니다. 진입, 추가, 청산, 손절의 4가지 행동을 미리 종이에 적고 숫자와 조건만으로 움직이세요.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늘 더 빠르고 냉정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파이코인은 지금 중요한 비탈길 앞에서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미덕이 더 높은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규칙을 만들고 작은 단위로 시험하고 데이터로 고치며 손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언젠가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붙습니다.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차트를 예측하는 능력보다 스스로의 설계를 지키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